네, 안녕하세요. 제가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3박 4일로 일본에 여행을 갑니다. 네, 지역은 나고야 간사이 지역인데요. 여행에 앞서 필요한 항공권 예매, 숙박 예매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항공권입니다. 저는 이번에 현대카드 프리비아 여행 사이트를 이용을 했는데요. 네, 보통 일본 여행은 3개월 전이 표가 가장 저렴하다고 하니까 일본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은 3개월 전부터 항공권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4월에 여행을 가는데 2월에 표를 알아봤는데요. 2월에 표를 알아보고 표를 예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여기저기 사이트 둘러보니까 현대카드 프리비아 사이트가 가장 저렴해서 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물론 현대카드 결제 조건이었고 대한항공을 이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저렴한 표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저가항공사도 표가 있었는데 대략 왕복 24만원 정도 있었고요. 전 대한항공 대략 왕복 29만원에 결제를 했습니다. 네, 저가항공사보다 대한항공 시간대가 저는 더 마음에 들었고요. 시간대도 오전 10시 30분, 40분 출발이었고 리턴은 오후 6시 15분이에요. 그리고 금액이 저가항공사랑 크게 차이가 나질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는 대한항공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대한항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해외여행을 쉬게 가는 게 아닌데 늦은 시간에 출발하고 이른 시간에 돌아온다면 물론 표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지만 차라리 조금 더 돈을 더 주고 이른 시간에 출발하고 늦은 시간에 돌아오는 게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는 오사카인 오사카 아웃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오사카가 한국인들에게 인기 여행지라서 그런지 원하는 시간대에 표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고야도 갈 거라서 그러면 나고야인 오사카 아웃으로 표를 검색했더니 네, 훨씬 많은 선택권이 있더라고요. 네, 저처럼 다구간으로 이용을 할 수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카드 프리비아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국제선 다구간 체크를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세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네, 한 구간을 삭제를 하고 네, 인천 김포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인천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인천 김포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걸로 선택을 하게 되시면 뭐 인천으로 갔다가 김포로 돌아오는 거 둘 다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인천으로 출발해서 나고야 도착 4월 8일 그리고 오사카 아웃 다시 인천 네 11일 그리고 인원수 체크하고 네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뭐 항공 데이터 검색 중이라고 뜨면서 아마 항공사와 뭐 금액별로 스케줄별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될 거예요. 네, 뭐 구분이 돼서 나오죠. 항공사별, 금액별. 네, 제주항공도 보시면 지금 23만 원짜리. 네, 현대카드 10% 할인 받는다고 했을 때 22만 8천 원짜리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11시 10분에 출발하는 건 좌석이 0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인 돌아오는 7시 40분도 좌석이 0이죠. 여기 상태를 보시면 대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대기도 예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는 안 되고 예약은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대카드 프리비아 말고 뭐 인터파크 투어나 여러 군데에서 뭐 대기표도 많이 있는데요. 대기를 걸어놔서 내가 확정을 받으려면 이 표를 예약한 사람이 취소를 해야 내가 확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만 대기를 거는 것도 아닐 테니까 이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저도 물론 대기를 걸어본 적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저는 확정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네, 일단 이 금액에 이 시간은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대신에 뭐 조금 더 이제 금액이 올라가는 조건을 선택하시면 네,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질 않지만 11시 똑같죠, 시간. 좌석 있고 네, 근데 7시는 좌석이 없네요. 뭐 그래도 1시간 좀 더 1시간 빠른 6시 15분에 이것도 좌석 있고 만약에 현대카드 10% 청구할인 받았다고 했을 때 대략 왕복 24만원 정도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봤던 게 그때 20였던 것 같거든요. 뭐 왕복 24만원. 근데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대한항공을 했는데요. 네, 대한항공 선택하시고 일단은 네. 제가 K741을 타고 10시 40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오후 6시 15분에 돌아오는데요.
네, 지금 대한항공 최저가 금액 뜬 것도 네, 29만원. 네, 이것도 지금 좌석은 없어요. 제가 했을 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나갔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네, 이것도 뭐 금액을 좀 더 높은 걸 선택하면 네, 스케줄표를 보시면 네, 좌석이 있고 이건 좌석이 없네요. 네, 이렇게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가 금액이 나갔다면은 이제 계속 금액 높은 걸로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네, 원하는 시간대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예약을 하게 되면 다음날 현대카드 프리비아에서 결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항공권 예약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네, 저는 현대카드가 사실 없는데요. 제 동생이 현대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현대카드 10% 청구 할인되는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동생 카드로 예약을 하면서 저는 여행자의 저를 입력을 해서 제가 이제 이 금액이 아닌 저렴한 금액에 저는 항공권을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항공권을 예약을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좌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게 이쪽이 앞쪽입니다. 이쪽이 앞쪽인데 여기 X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미 다 좌석이 선택된 자리고요. 여기 이제 활성화된 좌석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좌석이에요. 여기 1번, 2번 표시된 게 제가 선택한 좌석이고요. 네, 앞쪽이 다 빨리 나간 거, 빨리 선택이 된 건 아무래도 빨리 타고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오사카는 특히 입국 심사가 엄청 오래 걸렸었는데 저는 어차피 나고야로 가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한국 사람 급한 사람 빨리빨리 하니까 네, 그래서 빨리 할수록 내가 원하는 좌석에 할 수 있겠죠. 물론 좌석을 선택하고 나중에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항공권 예매와 그리고 좌석 선택이고요. 반드시 이 티켓도 출력을 하셔야 되세요. 이 티켓은 제가 메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메일로 받은 걸 출력을 해서 네, 공항에서 이제 체크인할 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돌아올 때도 또 체크인할 때 필요하니까 이 티켓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항공권만큼 중요한 숙박 예약입니다.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인기 여행지라서 숙박도 최대한 빨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네, 호텔,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게스트하우스 예약을 했습니다. 네, 숙박 예약 시 이동 경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작년에 오사카 여행을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그때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라 도톤보리 위주로 관광을 해서 남바역에 숙박을 예약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나고야로 첫날 가서 나고야 당일치기 여행을 하고요. 오후 늦게 오사카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그리고 남바에나 도톤보리 여행은 하지 않을 거라서 교토와 고베를 갈 거거든요. 그래서 교토와 고베는 한큐 라인 전철을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큐 라인이 있는 우메다역 주변에 숙박을 예약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동하기도 편하고 교통요금도 조금 더 저렴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숙소를 이제 선택하실 때 주변 환경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에 뭐뭐 있는지 조금만 검색해도 이런 건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들 후기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네, 제가 예약한 숙소는 게스트하우스인데요. 다인실은 아니고 이렇게 2인실입니다. 네, 사진 보니까 일단 깔끔하고 후기도 굉장히 좋아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여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메다역에서는 이제 도보로 10분 정도 되는데요. 대로변 주변이고 그 주위에 돈키호테나 여러 상점들이 많아서 쇼핑하기도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숙박은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예약을 하시나 꼭 이용 후기와 사진, 주변 환경,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예약을 하신 후에 예약 확인 메일을 받으실 거고요. 저는 이제 구글 스트리트 뷰나 구글 맵 이런 걸로 미리 이동 경로를 체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날 숙소를 찾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미도스 지선이구나.
여기가 우메다역인데요. 우메다역에서 나와서 한큐 백화점 쪽으로 나와가지고 쭉 걸어가면 여기가 숙소거든요. 네, 이건 이제 구글 맵으로 본 건데 제가 이제 핸드폰에는 구글 스트리트 뷰로 또 한번 찾아봐서 네, 이날은 제가 길치다 방향치인데 이날은 헤매지 않고 숙소를 잘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교통패스입니다. 일본은 교통비가 매우 비싼데요. 근데 외국인들은 패스권을 구입해서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권은 종류가 매우 많은데요. 한큐 패스, 한신 패스, 오사카 주유 패스, 간사이 소로 패스, 킨텐치 레일 패스 등등등등등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무작정 미리 구매는 하지 마시고요. 일정을 다 체크하신 후에 그에 맞는 패스권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오사카 여행을 갔을 때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입출국을 다 했기 때문에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남바역으로 가는 라피드 특급 열차 왕복권을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오사카만 볼 거라서 오사카 주유패스 이틀권을 샀었는데요. 오사카 주유패스는 일본 5선 제외하고 지하철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햇바이브나 우메다 공중정원, 도톤보리 크루즈 등 무료 이용이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을 때 거기서는 따로 한번 지하철 요금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노선이 아마 다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관광할 곳 이동 경로를 체크하셔서 이득인 걸로 패스를 구매를 하셔야 되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첫날 나고야에 도착해서 공항버스를 타고 스파랜드에 갔다가 다시 지하철을 타고 나고야역으로 가서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로 오려고 하는데요. 신칸센은 우리나라 KTX 비슷한데 KTX보다 훨씬 빠르고 요금도 비쌉니다. 그런데 시간도 단축되고 경험 삼아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물론 킨텐츠 레일 패스나 버스 등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만 제가 나고야는 당일치기라서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칸센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날 2일차와 3일차에는 고베, 교토를 갈 건데요. 둘 다 한큐 라인이기 때문에 한큐 패스 이틀권을 구매를 할 건데요. 여기서 교토의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을 갈 거라면 한큐 패스가 좀 더 저렴할 거예요. 청수사,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 등등등 이렇게 경로가 조금 두세 군데 된다면 내가 일일이 지하철 표 끊는 것보다 패스권이 더 나을 거고요. 대나무 숲 가지 않고 그냥 청수사나 한두 군데만 갈 거라면 일일이 표 끊는 게 더 저렴할 건데요. 그냥 일일이 표 끊기 귀찮으면 100엔, 200원, 200엔 더 주고 패스권 구매하는 것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네, 한국에서 미리 패스권 구매 가능하시고요.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건 나의 여행 이동 경로와 관광할 곳을 꼭 체크를 하셔서 나한테 맞는 패스권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큐 패스, 이번에는 한큐 패스만 구매를 하고 한큐 패스 이틀권만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일일이 표를 끊어서 이동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환전입니다. 저는 최근에 환전을 했는데요. 100엔에 1000원 조금 넘었는데요. 그날 마침 제가 서울역에 일이 있어서 서울역에 가서 환전을 했습니다. 예전만큼 기업은행의 환전 줄이 길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하 2층에 원래 있던 우리은행이 없어지고 국민은행이 생겼더라고요. 국민은행은 엔화도 90% 우대해주고 기업은행보다 환전율이 더 좋아서 국민은행에서 했습니다. 1인당 하루에 100만원 제한이 있는데 신분증 있으면 더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역에 직접 가지 않고도 요즘엔 은행 어플로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환율 90% 우대해주는 거 많고요. 그럼 위비뱅크, 써니뱅크 이런 곳에서 하고 공항에서 환전 금액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하지 않는 이상 90% 우대하지 않는 것이어도 크게 차이 나지 않으니까요. 무조건 90% 우대해주는 곳 찾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기타 등등 네, 여러 가지입니다. 네, 중요한 건 보딩 패스. 네, 우리나라에서 출국하고 다시 입국할 때까지
보딩 패스 꼭 가지고 계셔야 하시고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가지고 계셔야 하시고, 그리고 면세점은 할인 받아서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뭐 인터넷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할인권 등을 꼭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일본에서 쇼핑할 그런 쇼핑 리스트도 요즘엔 어플이나 그리고 뭐 네이버의 블로그 검색 등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국 심사 카드 작성을 해야 되니까 펜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나눠주는 카드 작성하시는 것도 좋고요. 작성 방법은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지하철 노선도 또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한글판으로 된 것도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해서 가지고 다니셔도 되시고, 뭐 아니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구글맵 켜서 입력하면 요즘에는 뭐 버스 몇 번 타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나오니까 구글맵만으로도 편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짐 싸기. 네, 짐 쌀 때 뭐 최대한 가볍게 짐을 가볍게 싸서 돌아올 때 쇼핑을 해서 많이 싸와야겠죠. 네, 일정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네, 뭐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3박 4일 일정은 다 일일이 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